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견 정독계입니다. 네, 오늘은 엔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엔화 약세가 지금 계속 지속되면서 엔화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7월 11일 CPI 발표 이후에는 소폭 증가를 했지만 그래도 차트적으로 보면 엔달러 환율은 사상 최고치 162부근을 찍고 소폭 내려와 줬고 현재는 157 부근이지만 그래도 상당히 높습니다. 엔화 가치가 좀처럼 상승하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고 화폐가 종이 쪼가리가 되어가는 수준이죠. 세계적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미국 이외의 유럽, 아시아 국가들은 경제 상황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5.5%까지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밟으면서 유동성을 확 빨아들이면서 주변국들이 휘청이고 있죠. 한국 기준금리만 해도 3.5%로 계속 동결, 최근 7월 11일도 3.5%로 동결했죠. 현재 일본의 기준금리가 3월에 그나마 0.1%로 올라오면서 그 전까지는 계속 마이너스 금리고요. 한국도 계속 동결해서 외화 유출로 화폐 가치가 떨어졌는데 일본은 오죽할까요? 엔화 가치가 곤두박질 치고 있고 일본도 이미 잃어버린 30년을 겪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초완화적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한국도 남말할 처지는 아니고 근데 트럼프가 미 대선에 당선되면 더 가치가 하락할 수 있겠죠. 이렇기 때문에 결국 일본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더로 재택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렛츠고! 엔캐리 트레이더가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서 금리가 높은 국가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장점은 금리가 낮은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금리가 높은 국가에 투자할 수 있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거지만 단점은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유동성이 공급되기 때문에 또다시 버블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엔화를 달러로 바꿔서 해외에 막 투자하기 시작하니까 엔화가 엄청 흔해지고 거의 발에 치일 정도고요. 상대적으로 달러가 엄청 귀해지니까 엔달러 환율이 162까지 고점을 찍고 그래도 아직 높은 157 부근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160 부근에서 일본은행이 개입해서 엔화가 너무 싸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벌써 70조 원 가량을 썼는데요. 34년 만에 이런 초엔저 현상을 일본 당국이 찾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일본 정부는 엔화 약세의 주요 요인이 투기꾼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본 정부와 그리고 중앙은행도 내수 경기 침체보다는 수출 기업들이 수혜를 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상당히 한국과 흡사합니다. 한국도 중소기업들은 힘들고 내수 경기는 침체인데 일부 수출 위주의 대기업들은 매출이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돈 잘 벌고 있죠. 빈익빈 부익부에 가속합니다. 최근 엔달러 환율의 일봉 차트를 보면 이때 4월 말에 달러가 갑자기 4엔 넘게 급격히 하락했죠. 일본 당국이 개입했다고 볼 수 있고 하지만 개입해도 다시 또 고점을 돌파하면서 160을 돌파하고 162까지 상승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0조 가량 그 이상도 썼을 것이고 어마어마한 금액을 썼습니다. 무튼 162부근에서는 7월 11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다시 또 소폭 내려와 줬는데요. 이때도 일본 정부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튼 요즘 일본 정부가 힘들고 개입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이유는 바로 이분 옐런 미 재무장관과 관계가 깊습니다. 옐런 미 재무장관이 미국 대선을 위해서 빌드업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요즘 옐런이 미 국채 파는 것을 상당히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외환시장에 개입해야 돼서 미 국채를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미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미 국채를 팔고 금 보유량을 계속 늘리고 있는 모습도 있어서 옐런은 상당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가장 큰 요소는 바이든을 위한 미 대선 빌드업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옐런 재무장관의 의도와 다르게 지금 바이든은 알아서 말실수도 많이 해주고 있고, 최근 트럼프의 총격 사건, 이 이후로 주목을 불끈 지면서 트럼프 지지율이 확 올라가고 있죠. 무튼 일본까지 미 국채를 여기서 팔게 되면 미 국채가 더 흔해져서 가격이 낮아지고 국채금리 또한 상승하게 되는데, 현재 옐런이 유동성을 풀면서 바이든 재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일본이 여기에 반대되는 행위를 쉽게 할 수 없겠죠. 이래저래 눈치를 보는 모습이고, 미국에 반하지 않으면서 또 엔화 방어까지 하려면 이제 남은 방법은 기준금리를 올리는 건데요. 현재 일본 국채 2년물과 국채 10년물을 보시면 2년물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고 10년물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일본은 외환시장 개입을 미 대선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지금 할 수 없고, 결국 엔화를 방어하려면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 시그널도 불고 있기 때문에 엔저 폭이 더 가속화되기는 저는 힘들 거라고 보고 있는데, 미 고금리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9월 금리 인하 시기도 다가오고 있고, 여기서 더 이상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차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이때가 엄청 중요한 시기겠죠. 9월 전후로는 이제 엔저 현상이 서서히 진정될 듯 보이지만 확 진정되진 않겠죠. 근데 또 변수가 있죠. 이번에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진 한 장으로 지지율이 급등을 했죠. 정말 이 사진 찍은 거는 정말 역사에 남을 장면입니다. 바이든은 말실수를 하고 거동이 좀 불편한 반면, 트럼프는 총알이 귀를 관통하면서 피까지 흘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목숨이 위험한 이 상황에서도 대피하면서도 주목을 불끈 쥐고, 또 이 사진이 성조기까지 같이 찍히면서 정말 역사에 남을 사진이 되었죠. 근데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 엔화도 그렇지만 원달러 환율 역시 트럼프가 당선되면 치솟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9월 금리 인하와 그리고 11월 대선, 이 이후의 방향에 대해서 면밀하게 체크해야 됩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도 그리고 엔달러 환율도 국가 간의 정치적 요소가 상당히 섞여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현재 흘러가는 상황을 체크하고 또 트래킹을 해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hy?